벌레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저보다 얘가 더 무서워요. 얘는 새도 무서워요. 아 진짜? 비둘기 막 있으면 못 지나가? 그나 어머 귀여워. 있는데 어. 막 그냥 바닥 보고 걷고 있으면 갑자기 위로 무슨 새 지나가는 그림자 보이면 바로 쫄아요. 아 근데 나도 비둘기 좀 약간 불결해서 싫어. 나도 귀신도 무서워하고 벌레도 무서워하는데 차라리 벌레랑 있을래 귀신이랑 있을래 하면 나 귀신이랑 있을래. 근데 귀신이 그 어떤 형태인지 아 그것도 그런가? 근데 벌레 너무 혐오스러워. 귀신이 막 피 묻히고 그것도 좀 나중에 내가 가위 눌린 썰 얘기를 해줄게 언젠가 여름이 되면. 자 2교시로 넘어와서 작품 계속 볼까? 이제 쌤이 의도한 바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3쯤 되면 이 시를 막 열심히 하나하나 분석을 해주겠는데 그게 아니라 봐봐 이런 작가층은 대충 이런 내용을 해. 그리고 생긴 게 되게 이상하지만 그래도 내용이 뻔해. 좀 약간 시조를 눈에 익히게 하기 위해서 몇 개를 좀 갖고 와봤어. 그래서 쌤 목표로는 10분 안에 빠르게 이 4개를 짧게 소개를 해주고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풍자 있는 그 그 시조 있잖아. 그거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걸로 넘어갈게. 괜찮아? 자, 볼게. 주제별로 시조를 감상하자. 첫 번째, 지조, 절개, 충심이야. 그러면 작가층이 어느 신분일 확률이 크다고? 맞아, 양반일 확률이 크거든? 봐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풀어보면 이제라는 사람이 있었어. 중국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인데 백이와 숙제라는 인물인데 걔네들은 어떤 충성의 그 아이콘 같은 존재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 은나라 사람인데 주나라한테 나라를 뺏긴 거야. 그래서 주나라 땅에서 나는 곡식 안 먹어 하고 수양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는 그런 설이 있어. 그거 완전 충심, 지조, 절개의 상징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이제를 한탄한대. 오잉? 왜지? 그러면서 보니까 야 굶주려 죽을지언정 채미, 나물 캐는 일이거든? 고사리 캐는 일? 그거 하겠는가? 해선 안 된다는 거야. 왜? 야 그거 비록 푸세의 것인들 하면 비록 산과 들에서 나는 것인들 그거 누구 땅에서 난 건데 그 수양산에 나는 고사리마저 사실은 이미 주나라의 땅이 돼버렸으니까 너 거기서 고사리 캤으면 안 됐지 라고 혼내는 내용이야. 좀 이상하지? 지조와 절개와 충심의 상징인 아이콘인 이제를 까는 게 좀 이상하잖아. 근데 이게 지조와 절개, 충심의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시라 그랬잖아.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그 성삼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 시인데요. 사육신이라고 들어봤어? 사육신, 생육신? 아니면 너네 영화 관상 봤어? 뭔진 알아? 내가 왕이 된 쌍인가 하면서 이정재 딱 나타나고 그건 봤지.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수양대군인데 자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나중에 세조라는 왕이 됐어. 이때 단종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단종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 그래서 충신들 중에서 목숨은 살아난 충신들은 생육신이라고 하고 6명의 신하들 막 고문받고 죽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단종을 지키려고 했던 그 6명의 신하들을 사육신이라고 해. 성삼문이 사육신 중에 하나인데 고문을 겁나 받았어. 이제 그 수양대군이 이제 계속 혼내는 거지. 근데도 이제 얘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 그러면서 한 번도 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나으리 대감님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수양대군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내가 주는 나라의 녹봉을 먹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전하라고 안 부를 수가 있어? 이렇게 따졌거든? 근데 얘가 그 고문 받는 와중에서도 저는 나으리께서 우리 조카를 몰아낸 이후로 나라에서 주는 곡식 한 톨도 먹지 않았습니다. 다 창고에 쌓아뒀어요. 못 먹겠으면 한번 가보세요. 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 곡식들이 나라에서 준 곡식들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야. 어때? 자기의 충성심이 그만큼 더 강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시였어. 괜찮아? 이게 첫 번째 시야. 이제 이거는 필기는 그냥 넘어갈게. 두 번째 시로 넘어갈까? 다음 페이지.
자, 두 번째는 백구야 하는데 백구 정도는 좀 표시를 해봐봐. 백구는 흰 강아지가 아니고 이거 뭐게? 흰 갈매기를 백구라고 하거든? 만약에 그 시험 문제를 풀 때 낯선 시조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너희 시험 문제 봐서 알겠지만 안 배운 내용도 막 갖다가 쓰고 막 그러시지 않아, 선생님들? 처음 보는 문구 같은 거 막 새로 비교하라 그러고. 아니야? 끄덕끄덕? 아니야? 약간 모르는 내용 조금씩 나올 수 있거든? 선생님들 따라서 좀 그게 편차가 심하긴 한데 아무튼 처음 보는 낯선 시조에서 백구, 흰 갈매기 나온다? 그러면 95% 이상은 뭐냐면 자연 조화, 자연 친화를 노래하고 있는 시다라고 생각하면 돼. 팁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백구한테 말을 거는 거야. 대화를 거는 거야. 야, 백구야, 갈매기야, 나 말 좀 물어보자. 놀라지 마. 하면서 뭐라고 묻냐면 두 번째 줄, 중장. 명구송지가 어디 어디 버렸더냐? 이건 뭐냐면 명구송지가 어디 어디 벌려져 있어? 라는 거거든. 명구송지는 뭐냐면 경치, 풍경이 좋은 곳이야. 왜? 왜 물어봐? 세 번째, 날더려 자세히 일러든 말해주거든. 너와 거기 가서 놀고 싶어서. 이거 뭐지? 한마디로 경치 좋은 자연에서 갈매기와 자연을 즐기면서 놀고 싶어. 이런 식인 거야. 자연 친화적인 게 이렇다는 거야. 별거 없지. 세 번째로 넘어갈게. 다음 페이지. 자, 사랑, 이별, 그리움이면 물론 양반들 중에서도 사랑, 이별, 그리움을 노래하는 양반도 있었지만 거의 90% 이상은 기녀일 확률이 크다 그랬어. 서민들도 사랑 노래를 하긴 하지만 서민들은 사설 시조의 형태로 사랑 노래를 보통 해. 이건 뭐냐면 황진이 들어본 적 있어? 아주 유명한 기생이거든? 유명한 기생이야. 막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왔었어. 자, 아무튼 어저 내일이야 그럴 줄을 몰랐더냐. 이건 뭐냐면 어저 하면 아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일이야 하면 내 팔자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이고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몰랐더냐 하면 그리워할 줄 몰랐더냐 라는 뜻이거든. 왜? 이시라 했다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이건 뭐냐면 있으라 했으면 가겠냐마는 있으라 했더면 가겠냐마는 구태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굳이라는 말이거든? 있으라 했으면 가겠냐마는 제 굳이 내가 보내고 그리는 정 뭐라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모르겠네. 아이고 이런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아이고 진짜 내가 정녕 그리울 줄 몰랐어? 있으라 했으면 그 이미 가겠냐마는 내가 굳이 보내놓고 내가 그리워하는 거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네? 어때? 보내놓고 후회하는 거야. 이별의 후회, 그리움 이런 걸 노래하는 신 거야. 자, 네 번째, 삶의 애환. 이거 딱 봤을 때 길이가 뭔가 길지. 두 번째 줄이 길어. 이걸 무슨 시조라고 하지? 설,
시조라고 한단 말이야. 사설 시조의 특징, 중장이 굉장히 길어. 그리고 뭔가 되게 과장적이고 뭔가 다양한 표현법이 많이 나와. 근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거. 종장의 첫 번째 음보가 몇 글자? 그렇지, 3글자. 어때? 여기서도 쭉 길다가 세 번째 줄이 첫 번째 이따금 3글자 지키는 거 보여?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지. 너희 말할 때 제가 무엇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면 돼. 창을 내고 싶습니다 라는 거야. 어디에? 내 가슴에다가 창문을 내고 싶대. 자, 두 번째 줄. 이건 뭔가가 쭉 열거되어 있잖아. 별게 아니라 다 창문을 만드는 뭐 경첩이나 뭐 이제 망치나 이런 재료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굳이 막 이렇게 쭉 열거를 해. 일부러 과장하는 거야. 그만큼 내가 창문을 내고 싶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래서 왜 내고 싶은데? 가 밑에 있거든? 이따금씩 답답할 때면, 많이 답답할 때면 창문을 여닫아보고 싶대. 뭐지? 지금 내 화자의 처지가 어때? 뭔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떤 처지야? 답답한 처지인 거야. 내가 너무 답답한데 이 답답함을 못 참겠으면 내 마음에 창문을 내서 열고 닫으면서 환기 좀 시키고 싶네? 이런 발상이 들어간 시야. 어떤 서민들이 좀 할 법한 시인 것 같지? 그래서 삶의 애환을 녹인 요 시고, 자, 마지막 페이지 볼래? 이게 여기서도 좀 볼 수 있듯이 되게 표현이 신박하거나 생각 자체가 신박하잖아. 평민들이 만드는 시가 그래. 자, 오늘 시험범위 풍자가 나타난 두꺼비 파리를 물고 인데요.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너희 복습 차원에서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대. 여기서 두꺼비는 누굴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 오, 그러면 두꺼비랑 파리 말고 또 나타나는 애 있는데. 백송골, 매 같은 애 기억나?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짱이야? 그리고 가장 쭈구리는 누구야? 맞아. 그러면 파리가 평민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중간급이거든, 중간급. 중간급 관리인데 나쁜 관리야. 자, 그러면 우리 부정적인 건 세모라고 하기로 했어. 세모가, 그러니까 지금 두꺼비가 파리를 막 하고 물고 그 썩힌 걸음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가서 앉아있는 거야.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앉아있는 거지. 자, 그래서 두꺼비를 어떻게 그리지? 개굴. 곰돌이가 돼버렸어. 안 그리겠어. 자,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앉았을 때 얘는 탐관오리. 탐관오리가 뭐냐면 탐욕스럽고 이제 욕심 많고 자기 할 일 못하고 백성들 괴롭히는 그런 관리들이라고 했어. 괜찮아? 괜찮을까? 혹은 아니면 양반들. 근데 아주 부패했어. 썩은 양반들을 의미해. 근데 이때 탐관오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얘 위에 뭐가 더 센 애가 있다 그랬잖아. 약간 지방에서 좀 한 자리 하는 탐관오리일 확률이 커. 얘가 파리를 딱 물었던 건 뭐야? 파리를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파리가 바로 힘없는 백성을 상징합니다.
나름 두꺼비가 된 것 같은데? 나름 두꺼비 같지 않니? 바위 위에 그러니까 두엄. 얘는 거름이야, 거름. 한마디로 얘 지푸라기랑 이런 거 저런 거 섞은 건데 똥 같은 거랑 섞었으니까 냄새가 나잖아. 여기 위에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앉아있는데 이때 얘도 뭘 상징할 수 있냐면 1차적으로는 거름이지만 높잖아. 뭔가를 쌓아 올렸잖아. 탐관오리가 쌓아 올린 재물인 거야. 근데 정정당당하게 쌓아 올렸겠니? 냄새나지? 냄새나. 주정부패하게 쌓아 올린 재물이다 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두엄은 부정부패로 쌓아 올린 재물 내지는 권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부정부패로 쌓아올린 재물과 권력. 탐관오리. 백성. 자, 근데 얘가 건너산을 쭉 하고 바라보니 누가 날아와? 와, 뭔가 닭 같지만 백송골이야? 백송골이 날아와. 근데 두꺼비는 파리를 잡아먹고 백송골은 누굴 잡아먹을 수 있어? 두꺼비를 잡아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일 센 존재지. 그래서 가슴이 섬찟한 거야. 섬뜩하고 무서워진 거야. 해서 막 뛰어내렸어. 자, 이때 백송골은 제일 힘이 센 애니까 지방의 관리가 아니라 완전 중앙 왕을 모시고 있는 그런 중앙 고위 관리겠지. 그래서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도 사실 막 그렇게 막 긍정적인 존재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래서 하고 이렇게 딱 내리려다가 어라라 얘가 두엄 아래에다가 이렇게 자빠진 거야. එ 하고 자빠진 거야. 그럼 뭐가 묻었겠어? 거름, 그 두엄, 똥이 다 묻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와중에도 뭘 부리고 있냐면 허세를 부리고 있어. 허세, 잘난 척, 혹은 자기 합리화, 변명, 스스로를 칭찬하는 걸 뭐라 그래? 자화? 맞아, 자화자찬이라고 하거든. 자, 참고로 그 문제에서 허세, 잘난 척, 자기 합리화, 변명, 자화자찬 나오면 다 두꺼비와 관련된 말이야. 허세는 또 뭐라고 하냐면 허장성세라고 하거든. 진짜 실속은 없는데 센 척만 오지게 하는 걸 허장성세라고 해. 허세, 자화자찬 이런 말들 다 표기를 해놔봐. 어떻게 허세를 부려? 그게 어디 나와 있어? 초장, 중장, 종장 중에? 그렇지. 종장에 못 쳐라.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혈질 뻔하였네 하는 부분이 있었어. 자, 이때 형식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얘는 사설 시조인데도 형식을 온전히 딱 지킨 시조가 아닌데도 종장의 마지막 세 글자 지키고 있는 거 보이니? 여기 꼭 표시를 해두어야 돼. 못 쳐라. 이게 뭐냐면 마침 그나마 다행히 약간 이런 느낌이지? 마침. 이게 뭐야? 그나마 마침 내가 날래끼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피 멍들었어. 그러니까 그 어혈이 이제
그 살 안에 피가 고인 거잖아. 피 먹는 걸 말하는 거잖아. 나였으니까 요 정도로 끝나지 다른 사람이 있으면 피 막 늘었어? 이러면서 자화자찬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어느 서민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강량약강인 그러니까 너희 만약에 서술형 문제에서 강량약강이라고 그대로 쓰면 안 돼? 뭐야? 이제 강자한테는 어때? 비굴해. 근데 약자는 되게 괴롭혀. 이런 누구를? 탐관오리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비판하려는 거지. 이때 어떤 요소가 들어가? 풍자라는 요소가 들어가. 자, 너희 풍자를 뭐라고 배웠니? 약간 비판은 건데 약간 재밌게. 맞아. 비판하는 건데 웃기게. 자, 선생님 이거 안 웃긴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름 웃기려고 했었잖아. 나름 우스꽝스럽게 묘사했잖아. 자, 풍자와 관련해서 해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풍자만 가르쳐 주셨나 보다. 자, 풍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판이 목적이야. 근데 웃기게 표현한다 그랬지. 웃음이 들어가. 근데 여기 어떤 웃음이어야 되냐면은 비웃음인 거야. 하는 조롱하고 비웃는 웃음이 들어가서 이런 요소를 통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게 바로 풍자야.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 특징 같은 것도 조금 더 살펴볼까? 기본적으로 두꺼비가 말하는 것처럼 나타냈어. 그치? 무슨 법이 쓰였지? 사람처럼 나타냈네? 두꺼비를? 맞아. 기본적으로 여기는 의인법이 나타난 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사실 이 두꺼비는 누굴 상징하는 거라고? 양반 중에서도 그러니까 중간급 관리, 탐관오리. 그리고 파리는 누굴 상징하는 거라고? 백성 상징하는 거라고. 백성골은 누굴 상징하는 거라고? 더 높은 중앙급 관리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지? 기본적으로 상징이 쓰였어, 상징. 상징법이 쓰였어. 그리고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봐봐. 탐관오리 나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을 돌려서 돌림판으로 얘기했잖아. 그치? 돌려서 표현한다 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의적이다 라고 해. 너희 이조부화 같은 거 얘기 들어봤지? 그것도 교훈을 동물 이야기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잖아. 돌려서 얘기하는 걸 우의적이라고 해. 우의적이다 라는 말까지 알아두면 돼. 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알아두면 되냐면 백성굴은 일단 일반적으로 중앙 어디 갔어? 탐관오리 두꺼비보다 더 센 관리라서 중앙으로 나아가 있는 고위 관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인데 플러스 알파로 외국의 세력이 그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세고 막 그럴 때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외세에 빌붙어서 아첨하는 그런 탐관오리라고 생각하면 얘는 중앙 고위 관리도 되고 혹은 외세.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는 애들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그 두꺼비를. 이해됐어? 이렇게도 해주셨니? 학교 선생님은? 아니면 중앙 고위 관직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셨어? 아, 그냥 더 센 애야까지밖에 얘기 안 해주셨어? 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Q1, 2, 3까지 풀어보세요.
자, 정답 맞춰볼게. 두꺼비는 백송골이 나타나기 전과 나타난 이후로 행동이 달라지고 있니? 달라지고 있어. 막 이렇게 탁 하고 앉아있다가 쫄아가지고 막 뛰어내리고 이랬었잖아. 정답은 5고요. 시적 대상인 파리의 목소리를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누구의 목소리지? 두꺼비의 목소리지. 두꺼비가 나였기에 망정이지 이런 부분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잖아. 파리가 틀렸어. 두꺼비였습니다. 자, 이 시조에서 형식상 반드시 글자 수를 지켰어야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지? 맞아. 종장의 처음 세 글자 못 쳐라 부분입니다. 종장의 처음 세 글자 못 쳐라. 자, 그렇게 해서 밑에 작자미상의 시조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부분은 특징을 조금 빡빡하게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읽어보고.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얘들아. 근데 사실 원래는 복습 테스트를 이 정도로 꼼꼼하게 하진 않아. 문제수도 원래는 더 적고. 근데 오늘은 왜 그랬냐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시험 범위에 나오지 않는 작품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희가 앞으로 시를 감상하고 그 시험 문제를 풀 때 알아야 되는 선지에 알아야 되는 개념 같은 것들이 선지에 많이 나왔어. 그래서 좀 꼼꼼하게 해설을 해줬으니까 오늘까지 배운 거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 숙제는 넌 바보다랑 두꺼비 파리를 물고 거기를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문제를 싸그리 다 풀어오면 돼. 다음 시간부터는 이것보다는 이제 설명하는 시간 같은 게 조금 더 줄어들 테니까 수업 시간 내에서도 문제를 푸는 시간을 좀 주도록 할게. 그래서 오늘은 두꺼비 넌 바보다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싸그리 풀어오기. 자습서가 문제가 뒤에 은근히 많이 있으니까 꼭 챙겨 오시고, 그리고 귀찮겠지만 그 수업 오기 전에 전날이라도 괜찮으니까 받으면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당일날 주는 것도 좋은데 쌤이 좀 미리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서 학습지 같은 거. 고마워.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